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스위스 베른에서 개발 공부를 하고 있는 유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코딩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1월경에 그 뭐지?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퓨트르 대제 폴리테크 대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터진 게 2월 24일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남자친구랑 터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스위스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베를린이나 서울이나 둘 중에 한 곳에 가려고 했는데, 이 뜻밖의 제안에, 네, 같이 스위스에 가게 됩니다. 솔직히 스위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코로나 때 좀 인종차별 같은 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뭔가 재미없고 딱딱하고, 정말 돈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이런 좀 기분 나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스위스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Together Different라는 이 사회적 기업가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스위스 대통령인 이그나시오 카시스를 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2분 동안 나는 바쁜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시고 정말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스위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지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새로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열린 나라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스위스에 이렇게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 계획서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저는 지금 2023년 7월 30일이니까 제가 베를린에 있었다면 이제 어,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고 그 만약에 스위스에 있었으면은 유엔에서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둘 다 되지 않았죠. 네. 아무튼 유엔에 들어가는 건 네, 프랑스어가 안 되기도 하고 항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 그 독일 아, 이게 제가 스위스에서 보낸 입사 지원서들에 대한 이제 통보 메일이거든요. 근데 라이더 이 말이 유감스럽게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더를 제 메일에서 치면은 이 다 거절당한 이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150개 넘는 지원서를 보냈는데 다 떨어진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무능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앞서서 5개 나라에서 기자 그리고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고 책도 3권 썼고 언어도 5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이 어려웠던 적이 없거든요. 사실 항상 되게 쉽게 취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먼저 이제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스위스에서 쓰는 독일어는 좀 독일에서 쓰는 표준 독일어랑 많이 달라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부엌 서랍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헤 슈브라데라고 해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쿠히 헤슬리라고 해요. 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게 또 스위스 독일어를 뭐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모든 전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저희가 사는 베른에서는 베른
도이치를 또 따로 배워야 돼요. 저희 지역에서만 쓰는 방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텍스트북도 있고 듣기 평가도 있을 만큼 사투리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언어 장벽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직업인 기자나 마케팅 매니저의 특성상 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취업을 하기에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독일어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두 명의 투르키의 피난민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래 본국에서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이었대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베른 와서 뭐 하니? 그랬더니 파워코더스에 그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코더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어 말하자면은 개발자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기수에 사람들이 한 20명에서 22명 정도 돼요. 이 중에 20명은 피난민이고요. 2명은 피난민 아닌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부트캠프를 3개월 동안 하면서 개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턴십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실무 교육을 한 다음에 주니어 포지션으로 이제 기업에 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결혼식 날짜도 여기에 맡겨서 막 맞춰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1월 20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부트캠프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사람당 500만 원씩 그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트캠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 스테이츠를 선택했는데요. 코드 스테이츠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개발자 직무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끌린 게 블록체인이었어요. 왜냐면 블록체인 업계에서 앞서서 좀 일해보기도 했고 진심으로 이 업계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발탁이 되었고 그래서 블록체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트캠프를 하면 이렇게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네,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영상으로 된 이런 한 챕터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대체로 지금 요 한 클래스당 이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어, 과제도 하나 들어가고 둘이 짝지어서 할 수 있는 과제가 들어가고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는데 이런 수업마저도 마지막 블록체인 들어가서는 없어져요.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서 그 코드 스테이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은 사실 조금 제한적이고 이제 자기가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6월 11일 정도에 그 면접이 잡힌 거예요. 베른 대학교에 이제 박사 자리였는데 거기에 인터뷰 보러 오라고 거의 4일, 5일 전에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 싸서 스위스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다 마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인터뷰가 잡히면서 일찍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이제 개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많이 서투르지만 뭐 사인업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NFT 만드는 페이지 이런 것 프론트엔드 할 수 있고 백엔드에서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스키마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데이터베이스로 MySQL 이용해서 저희 코드에 넣는 거, 그리고 이제 메인 브런치에 이제 풀 리퀘스트 보내는 것까지 이런 거를 처음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7월에 다시 파워코더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과제를 내줬어요. 홈페이지 만들기랑 그리고 1분 영어 자기소개를 해서 보내라는 거였거든요. 1분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랑 어, 뭐 블로그랑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알려주는 그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 말하자면 제가 2023년 가을 기수가 되는 건데 그 경쟁률이 저희 지원서가 280개였고 그중에 60명이 인터뷰를 받고 그중에 22명이 최종 선택되었고 사실 최종 선택이라보다 테스팅하는 2주 과정에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22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월 27일 날 제가 그 줌 인터뷰를 했고 진짜 2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 1시간은 IT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시사항을 주고 제가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띄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HTML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CSS로 간단하게 작업하는 이런 과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붙는 태그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시험이 40분 처음에 읽기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20분 나중에 듣기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좀 질문들이 긴가민가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빨리 읽고서 그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두 텍스트에 공통되는 내용인지 두 텍스트에 아예 없는 내용인지 한 텍스트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스스로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읽기 점수가 40, 60 몇인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듣기 평가가 오히려 어려웠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 듣기 평가는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그 우주 로켓 만드는 사람들이 로켓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듣기 평가인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점수가 근데 89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 점수로 74점 나와서 이제 C2가 뜬 거예요. 아무튼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분은 그 파워코더스 이제 면접관이랑 30분 동안 영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 3분 정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스팅 위크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3주 정도 거기서 주는 그 숙제 열심히 제출하면은 이제 3주 후에 여기에 붙는지 안 붙는지 나올 텐데요. 아마도 이제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부트캠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인턴십도
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코드 스테이츠 얘기로 넘어와서 그 한국 개발자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 20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진짜 엄청 똑똑하고 개발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친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5일 만에 오픈C를 클론 코딩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만든 거예요. 똑같이 따라 만들지 않고 저희만의 해석 방식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트위터를 이제 클론 코딩 한 데다가 이제 포스팅이나 댓글 달면 크립토 커런시를 이제 지급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팀 구성을 하는 건데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끼리 하고 싶죠. 그래서 네. 이제 개발이 조금 서투신 분들이랑 같이 팀을 짜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개모임을 하는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하는 건데요. 네,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앞서서 배운 것도 이제 실습해 보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어 이제 8월 18일 날 제가 부트캠프를 그 무사히 마치게 되겠죠? 그리고 9월 18일부터는 이제 스위스 부트캠프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위스에 대한 어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꿈을 많이 꾸시는데, 네, 여기 스위스에서 유학 뭐 공부를 하는 거, 취업하는 거 강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베르는 그 정부 청사가 다 여기 있고,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정부 쪽 서비스가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건강 의료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스위스 전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 베른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고 무역 쪽을 담당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바젤은 이제 아트 쪽이나 아니면은 화학 바이오 쪽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취리히는 금융이나 뭐 스타트업 전반 취리히가 네, 제일 크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이제 바삐 돌아가는 약간 서울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취리히와 루체른 사이에 쭈그라는 그 블록체인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급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스위스 브랜드 가장 강력한 곳들 순위인데요. 스위스닷컴이 이제 텔레콤 회사고요. 린디 초콜릿 회사, 그리고 롤렉스 시계 회사, 네슬레, 네스카페, 마기 다 식품 음료 회사고요. 이제 론자는 화학 바이오 쪽 회사, 로지테크는 이제 전자기기 액세서리 하는 업체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서울에서 영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던 경험이 있고 이 일을 바탕으로 책 2권을 썼어요. 이게 영어 책으로는 Cycling the Silk Road 그리고 한국어 제목으로는 유라시아 일주 자전거 편지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스위스에 대한 질문이나 블록체인 네, 여러 질문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